안녕하십니까, 강호진의 인사이트입니다. 자, 오늘은 특별히 섹터나 테마 혹은 재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기보다는 간단하게 시장 관련된 이야기 좀 하고, 그리고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작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시장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, 요즘 시장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?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, 이 이슈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CPI 지수가 발표를 했는데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.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지금 시장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경제가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고,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물론 단기적인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상방이라는 방향성을 크게 흔들 것이라고 좀 보지는 않아요.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는데, 그렇기 때문에 시기의 좀 차이 혹은 단기적인 이런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추세를 흔들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추세를 하락 추세로 전환시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게다가 우리나라 뭐 수출 지표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그리고 오늘 자동차 섹터도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거의 1.5% 가까운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. 미증시 하락 여파로 하락 출발을 했는데 오늘 강보합권까지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. 게다가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거의 1조 원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반등 만들어줬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수급이 어디로 갔냐? 결국에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뭐 기아, 현대 이런 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만 보더라도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수출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섹터들은 견조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지금으로서는 주도 섹터인 이 반도체 섹터가 이끌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전히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로도 어마어마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를 계속해서 보는 게 맞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게다가 저는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종합지수도 보긴 하지만 150 지수를 좀 주로 보기는 하는데 사실 10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발생을 하다가 지금 60일선 상단에서 처음으로 양봉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140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종합지수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코스닥 종합지수로 봤을 때는 850에서 860포인트가 일단 지지력 테스트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탈하는지 혹은 다시 860선 상단으로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하락폭, 뭐 조정폭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훨씬 컸기 때문에 완벽하게 커플링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반등 구간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조정폭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, 그리고 또다시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을 좀 같이 공략을 하자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삼성전자 먼저 보고 가면 오늘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됐고 SK하이닉스도 무려 3%대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섹터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보여지고, 또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를 보게 되면 오늘 마이크론향 추가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6%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이런 것처럼
지금 이 반도체 섹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. 그리고 게다가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HBM 관련주 중 또 다른 종목 중에 하나인 PSK 홀딩스,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구간에서 변곡점 구간에서 추천도 드렸었던 DI도 보게 되면은 지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만큼 지금 시장은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HBM 관련주는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고,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도 HBM 리스트 다 보내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서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면 될 것 같고,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죠. 근데 지금으로서는 또 유리기판 관련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,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오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필옵틱스나 YC캠 이런 종목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길 바랬는데, 일단은 동반 3% 정도의 반등을 좀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 변곡점 구간을 좀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, 제가 이전에도 뭐 엑시콘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정확히 3월 5일날 추천드리기도 했었고,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2월 6일날 추천드렸었고, 또 DI 같은 경우에도 3월 26일날 추천을 드렸습니다. 근데 지금 흐름을 다 보시면은 큰 상승 이후 조정, 그 다음 변곡점, 이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다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도 봤을 때 거래량도 엄청나게 들어왔고 또 상승폭도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내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시장에서 여전히 반도체 쪽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수급이 들어왔었던, 안 들어왔었던 이 소외된 종목들 말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로 다시금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옵틱스, YC캠 이 종목을 집중해서 좀 보셔라,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뭐 조정 구간을 좀 잡아보자면은, YC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50 절반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사실상 저는 한 618 라인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왔으면 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뭐 200만 주 이상 실리게 되면서 26,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, 그러면은 바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해당 가격대 26,000원 그리고 한 21,500원 정도, 이렇게 두 군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자, 필옵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단기 이평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. 사실상 저는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길 바랬는데, 요것도 한번 조정 구간을 잡아보자면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죠. 50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는데, 이것도 25,000원 구간 지켜주면은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격 25,000원 정도 보시고, 그 다음 가격대는 22,500원에서 한 23,000원 정도 지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순환매, 지금 HBM에서 순환매 계속 나오고 있고, 또 그리고 뭐 CXL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유리기판 쪽으로도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 것이다,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 두 종목 일단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, 제가 그리고 지금 타 방송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방송 실시간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제가 지난 화요일이었죠. 9일날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을 이제 숨은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.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? 화요일이었고 어제는 좀 하루 쉬었죠. 하루 쉬고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. 장중에 거의 18%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, 이런 것처럼 지금 여전히 유리기판 관련주도 계속해서 발굴해 내고 있는 상황이고,
또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순환매가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반도체 섹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재료나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될 경우에는 그 종목군들 내에서 집중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전 고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좀 걸려있는 상황인데, 만약에 이 구간 32,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돌파가 나와준다, 그리고 윗꼬리 구간에서 양봉으로 채워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고점 구간까지 계속해서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34,000원에서 35,000원 구간 정도에서 1차 분할 매도 하셔라. 일단은 저항이 좀 나타나는 좀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1차 수익 챙겨 두시고 보셔라.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는데, 여전히 그 부분은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해요.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에서 딱 저항을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, 여기서 지켜주고 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뭐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거나,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방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면은 더 많은 정보, 그리고 더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, 주식 뭐 하루 이틀 하시는 거 아닙니다. 그리고 뭐 일주일 조정 나왔다고 해서 크게 뭐 걱정할 것도 없다 라고 좀 보시고, 올 한 해는 계속해서 상방으로 보고 길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건 반도체다.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